이번에 당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 주호영 의원입니다. 신영균 상임고문회 회장님, 또 정의화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고문 여러 어르신들 건강하신 모습으로 뵈니까 한편은 반갑기도 하고 한편은 지금 당의 사정이 매우 어려워서 상임고문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당의 여러 사정들을 보고를 드리고 상임고문님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또 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비공개가 되면 당내 사정을 자세히 보고 드리고 또 의문 가지시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도 올리고 또 귀한 말씀 듣는 그런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운영위가 열리고 있는데 오늘 국회 사무처 운영위 사회 때문에 조금 늦게 올 거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왔고 정책위의장 성일종 의원 일어나서 인사하십시오. 그다음 사무총장 김석기 총장입니다. 그다음 사회를 보고 있는 수석대변인 박정아 의원입니다. 그다음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의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당내 사정 때문에 전직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고 당이 비상상황이라는 이런 어려운 지경에 이르도록 한 데 대해서 먼저 당을 이끌고 지도해 주셨던 고문님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짧은 시간 안에 당을 조속히 안정화시키고 또 정상 지도부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리고 집권 첫 해에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정부 질문이나 국정감사나 예산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학위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입니다. 오늘 선배님들이신 우리 고모님들 이렇게 뵙고 그동안 100일 동안 윤석열 정부가 오면서 저희 당에서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골든타임입니다. 이 100일 동안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못하면 정권이 상당히 일을 못한 정권으로 찍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에서는 100일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이 100일 작전은 세 축으로 진행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약자들을 위한 정책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약자들과 함께하기 위한 약자 동행에 대한 법안에 많은 시간과 또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적인 법안으로 납품단가 연동제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납품을 했었을 때 물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만큼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됐습니다. 또 이 법은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어 있는 아주 균형 있는 법안입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못했던 이 법안을 저희 대통령 국정과제로 되어 있고 당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를 해서 법안 다 내놓고 많은 공청회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법안이 가 있고 중소기업부에서는 시범사업 단계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89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에 임대주택을 전국적으로 많이 줘놨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 저희가 공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임대주택에 대해서 저희가 표가 안 나오고 외면받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법안을 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임대주택에 집에 들어가면 편안하고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싱크대가 들어가면 20년 동안 갑니다. 한 번 변기를 넣으면 갈아주질 않았습니다. 누가 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느낌이 드는 내 집이라는 느낌이 들겠습니까?
임대주택은 정부 겁니다. 국가 겁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런 내용 연수를 좀 줄여서 싱크대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새롭게 바꾸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삽니다. 앞으로 여기에 짚고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같은 경우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넣었습니다. 법을 좀 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임대주택에 사시는데 심리 케어라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증진센터를 좀 두어가지고 마을 주치의 같은 경우가 가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대표적인 법안, 약자를 위한 법안을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가는 것이 민생입니다. 지금 민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37%를 50%까지 확장을 좀 해놨고요. 또 여러 가지 올 추석 민생에서도 680억을 들여서 작년도보다 올라갔었던 금액만큼 차액 보전을 하면서 장바구니의 물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다 해서 이 민생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미래입니다. 미래. 앞으로 먹고 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특기를 만들어서 저희가 미래에 대한 과감한 투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당이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해서 반도체 특기를 비롯해서 여러 특기가 지금 가동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0일 동안 원래 103건의 중점 법안을 저희가 추렸고요. 이 중에서 93건이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거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27건 정도로 더 몇 가지를 더 넓혀서 지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입법을 준비해서 반드시 성공한 정부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정책위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위는 민생, 약자, 미래, 희망 이 3축으로 지금 저희가 일을 하고 있고 반드시 성공한 윤석열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정부에서 민간 쪽으로 관치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국가를 이끌어왔다고 한다면 반드시 앞으로는 민간의 활력을 증진하고 새로운 민간의 성장 동력이 나올 때 일자리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제 협파를 위해서 또 정부가 앞장서 있습니다. 저희 정책위는 각 협회들 이 중심으로 직능 단체들 중심으로 해서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규제들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들을 하나씩 벗겨내는데 저희 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큰 축에서는 바로 이 지금 현재 정책위가 이렇게 윤석열 정부에 하고자 하는 거에 국회가 해야 될 입법적으로 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이 어렵고 힘들지만 정책적으로 더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